아니 이렇게 시원한데 뭔 소리야. 아, 자기들만 관절에 소리내서 돈 벌려고? 예전 어떤 의사분이 저 말을 듣고 목에 시도 때도 없이 소리내는 분들은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분들이다. 당장 목 불편감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지만 경추에 무분별하게 뚜둑 소리를 내는 거는 주변 구조물을 손상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장 일이나 공부 때문에 치료받을 심리적 여유나 시간은 잘 나지 않고 빨리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죠. 목은 여러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꿈치나 무릎처럼 많이 사용하면 염증이 쌓이고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목이 자주 아픈 분들은 소리를 내면서 그 압력을 해소해 왔습니다. 관절의 구성을 보면 관절낭으로 쌓여 있고 그 안에 인대와 윤활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리거나 꺾는 과정에서 관절낭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관절낭 안쪽에 압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윤활액 안쪽에 있는 기포가 터집니다. 그때 염증들로 인해 높아졌던 관절의 압력도 줄게 되면서 불편감이 없어지죠. 예를 들어 발목이 세게 꺾이게 되면 그 인대가 손상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반복적인 손상으로 인대가 약해지면 관절이 느슨해지고 안정도도 떨어지죠. 기본적인 활동을 할 때마다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서 염증들이 커집니다. 충화나 도수 치료를 할 때 관절에 소리내는 영상을 많이 보시죠. 자기들을 하면서 왜 일반인들은 하지 말라고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인 분들은 관절의 안전한 운동 범위를 알기 힘듭니다. 교정의 원리를 보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한계점을 일단 확인한 후에 아주 적은 각도 안에서만 조심스럽게 합니다. 정말 이 각도가 미세해서 자칫 잘못 넘어가면 삐는 겁니다. 안전한 범위를 넘어서 교정을 해버렸다. 그때도 물론 소리는 납니다. 하지만 관절의 인대들은 크게 손상당할 수 있어요. 너무 큰 힘으로 한 경우는 손상된 게 다시 회복되기 힘들거나 회복되더라도 최대 80%까지만 정상으로 돌아오죠. 아까 예로 들었던 발목 손상이 반복되다 보면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을 교정할 때도 소리가 나야 만족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가 나야지만 교정이 잘 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소리들이 교정이 성공했다는 지표가 될 수가 없고 그냥 교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수적인 결과물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단기간에 교정을 배웠다고 다음날 바로 치료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오랜 공부와 임상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치료하다가 그 인대들이 미세 손상을 입었더라도 잘 쉬었다면 충분히 회복할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도 때도 없이 소리 내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일하면서 다시 집에 돌아와서 뻐근해지면 계속 소리를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옛날부터 소리를 낸 후에 편해졌던 좋은 기억들 때문에 어떻게든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한번 소리를 냈던 관절들이 다시 소리가 나는 데는 일정 수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손상이 더 되건 말건 당장 불편하면 소리를 내야 심리적인 안정을 얻거든요. 기존에 소리 내고 다시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계각도 이상으로 어떻게든 꺾어버려서 소리를 냅니다. 문제는 나중에 경추 주변의 인대가 느슨해져서 경추 관절의 과운동성이 나옵니다. 고개가 획획 돌아가고 목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 목이 자주 불편하면서 경추에 반복적인 자극을 받게 되는 조직들이 상처가 나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착 및 경결이 형성됩니다. 염증들로 인한 관절의 화학적인 압박과 유착 섬유화 조직들이 다시 물리적인 압박을 만들게 되죠. 교정을 잘해서 뼈를 잘 맞춰놔도 이런 손상된 조직들의 압박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뻐근한 상태인 겁니다. 뼈만 원인이 아닌데 계속 소리를 내게 되면서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경추의 안전한 관절 범위를 생각하는 방식이죠. 보통 소리를 내실 때 좌우로 회전을 많이 하시고 뒷목이 불편하면 많이 제끼시죠. 첫 번째, 경추가 크게 회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쪽 팔을 들어서 손가락 끝이 반대쪽 귀를 덮게 하고 뒤통수를 감싸줍니다. 그 상태로 해당 팔 방향으로만 회전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경추가 갖고 있는 안전 범위
이상으로 회전하는 걸 이 팔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동작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이 앞쪽 가슴 근육들이 쫙 펴지게 됩니다. 또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앞쪽 사선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뒷목 쪽의 불편감을 해제할 수 있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개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할 때요, 어깨 승모근을 최대한 으쓱 올려서 관절 범위 운동을 제한시키고 고개를 뒤로 조금만 제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역시 경추관절의 안전범위 각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는 행위는 턱이 몸에 걸리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굽혀지지 않아요. 근데 뒤로는 막아주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제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어깨를 들어서 방지해 주는 거예요. 자세한 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목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의도적으로 꺾어서 뚜둑 소리를 내기도 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목이나 손가락의 소리들은 시원함이 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의미 없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심리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거죠. 꼭 소리가 나야지만 시원할 것 같은 느낌처럼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관절의 인대 부위들도 손상이 되고 나중에는 관절의 마모까지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너무 소리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